날씨 너무 덥다, 그치, 오늘? 어? 친구들. 이른 아침 아들과 함께 학교에 가는 선영 씨.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지만 매일 아침 그녀는 아이의 등굣길을 따라 나섭니다. 친구들 중에는 횡단보도 막 뛰어가는 친구들도 많잖아. 어? 지훈이 항상 조심하고. 안전한 보행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를 위해 선영 씨는 학교 가는 길 내내 신신당부를 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선영 씨에겐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안심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차들이 간다고. 저렇게 큰 차들이. 위험해. 등교 시간인데도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요. 마음 놓고 학교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야말로 학교 가는 길은 긴장의 연속. 잠시도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자전거. 있는데.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안 돼.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오르막이잖아, 지훈아. 내리막은 괜찮은데 오르막은 차가 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학교 앞인데도 차들이 엄청 세게 달려. 도로에선 언제나 아이 스스로에게 안전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 안전해. 서 있을 때. 학교 앞에 다 와서야 아이의 손을 놓는 엄마 선영 씨. 이렇게 짧고도 긴 험난한 등굣길은 끝이 났지만 학교 역시 또 한 번 전쟁이 될 겁니다. 아이랑 같이 등교하는 등굣길이 어떠세요? 매일 불안하죠. 아침 등교 학교 시간에 솔직히 스쿨존이라고는 하지만 어른들이 운전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지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쿨존이라고 지정은 해놨지만 솔직히 저는 믿지를 못할 것 같아요. 스쿨존을 믿을 수 없게 된 지는 오래. 우리는 언제까지 학교 가는 길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의 안전한 등굣길, 과연 그 해답은 무엇일지 직접 알아봐야겠습니다. 스쿨존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의 이름 김민식 군인데요. 지난달 11일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스쿨존에선 9살 김민식 군이 4살 배기 동생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길 맞은편 부모님이 운영하는 분식점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민식이를 지켜주지 못했고 엄마는 사고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민식이 법이 아니라도 좋아요.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은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도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고. 사고 이후 부모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치를 의무화해달라고 청원했고 스쿨존 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발의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고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민식이법으로 달라진 규정 함께 살펴볼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는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는 뭐 당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너무 그 법 제정 과정에서 좀 빨리
이제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그 좀 장난을 치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악용하는 좀 사례도 있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개정과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차 세워져 있어서 주차하지 말아라 앞만 다 표지판해서 붙여놓고 뭐 해도 저희 나가서 녹색한다고 이렇게 애들 교통봉사 하지만 뭐 내가 여기 차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딱지 몇 번 끊었다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예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뭐 아이들이 참 위험했겠네요 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법 자체로 갖고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린이를 지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렇게 막 저는 그 평소에도 초등학교 근처에 막 길거리 주차하는 분들은 좀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입장이라 민식이법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식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얼마나 될까요? 스쿨존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어린이 사고는 총 5,435건이 발생했고 이 사고 안에 사망자가 68명, 부상자는 5,667명이나 됩니다. 평균적으로 1년이면 55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7명의 소중한 어린이가 사망, 570여 명의 어린이는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크고 작은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이 통계적 수치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계속 지속된다는 게 더 문제인데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법에 예전부터 학교 주변, 이제 우리가 스쿨존이라 그러죠.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낮춰야 되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 훨씬 더 강화된 그런 그 교통안전 법규가 있었습니다. 이제 민식이법은 이거를 처벌을 좀 강화하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그 법규를 위반을 해서 한 분에 대해서 좀 그 처벌을 강화하는 측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시설 측면에서 또 좀 개선을 하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로 삼자라는 차원에서 조금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했고요. 또 거기 덧붙여서 이제 시설도 개선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안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안전을 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고 또 안전을 하려면 불편합니다. 다만 유일하게 좋은 것은 안전한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런 어린이 안전 사고 때문에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인인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반드시 이것은 챙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식이법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스쿨존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규정을 강화한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7위권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5가지 중점 과제를 발굴,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날이, 그러니까 팔다리 부러지고 휠체어 타신 분 말고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제일 많은 해가 1992년도에 13,000명이 한 해에 사망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평균 한 해에 5,000명이 사망한 나라입니다. 5,000명이 사망한 나라면 어느 정도 숫자냐?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정확하게 5,09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청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도 아니고 군용도 아니고 한 해에 평균 5,000명이 사망했다? 우리는 한 번쯤 반성해야 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원인을 보면 이 안전교육이나 법이나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무단횡단하고 있고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어린이들의 안전은 우리 어른들이 모범이 되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식이법 이후 어른들의 교통안전 모범,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다시 스쿨존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속 방지턱과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된 천안의 한 초등학교 앞. 출근 시간과 겹친 등교 시간에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차들 옆으로 아이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등교길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매일 같이 등교를 같이 해주고 있기는 한데 등교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들이 바쁘시니까 그런지 이제 횡단보도 선 안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아이들이 건너는데 많이 불편하고 제가 보기에도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곳은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불법 유턴은 물론 자녀를 내려주고 돌아가며 신호 위반을 하는 부모까지. 이런 운전자들의 이기심 때문에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불법 유턴은 계속되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 현장에 있던 녹색어머니회의 어머니도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저희 학교 앞에는 임원진들이 학교 시간에 나와가지고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횡단보도를 밟고 불법 유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실정으로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히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시는 분들을 여쭤보면 몰랐다는 반응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운전을 하면서 표지판도 보고 할 텐데 과연 몰랐을까. 그런데 인터뷰 도중에 이어지는 불법 유턴. 여기가 정말 스쿨존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하교 시간이 가까워오자 불법 주차 차량까지 등장합니다. 운전자는 어떤 이유로 불법 주차를 한 걸까요? 여기 주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애기만 잠깐 세우고 바로 나갈 거예요. 여기 불법 주정차 구역인 거는 아시나요? 결국 사과 한마디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운전자. 그리고 사고만 안 나면 된다며 교통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 등 운전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아니랬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스쿨존인 걸 아시면서도 이제 등하교길에 이렇게 막 급브레이크를 밟으시고 그 불법 유턴에 속도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가 깜빡일 때는 그냥 애들이 있는데도 지나갈 때도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봉사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등교길 좀 그나마 마음이 편한데요. 근데 아직까지 그 민식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유턴이라던가 이렇게 속도 제한 30km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쉽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긴장을 풀고 학교를 나오는 아이들.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서 휴대폰을 하거나 앞을 보지 않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인데요. 여기 스쿨존이 특히 걱정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여기가 제가 이제는 여기서 이제 녹색을 또 서보고 해보니까 불법 유턴이 무지 심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앞만 보고 이제 막 뛰어가고 막 하니까는 그런 점이 이제 되게 좀 심각한 상태지요. 아이들은 늘 앞만 본다고 하죠.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지자마자 차는 보지도 않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차들은 스쿨존을 무시하고 교통 의무를 지키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뛰쳐나가는 아이들과 신호를 무시하는 운전자. 사고는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어린이들은 소위 얘기해서 도로를 놀이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봤었을 때 어른들이나 또 착한 자동차는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생각을 우리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걔네들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눈으로 지켜봐야 되고 항상 손으로 잡고 있어야 되겠고 끊임없이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안전 선진국의 스쿨존은 어떨까요?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카메라 없이도 규정을 잘 지키고 아이들은 철저히 보호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운전자들에게 아이들만큼이나 유의해야 될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스쿨버스인데요. 총알에도 뚫리지 않는 튼튼함과 검증을 거친 운전기사는 학생들을 지켜줍니다. 이 스쿨버스가 멈추고 승하차를 의미하는 스탑 표지판이 펼쳐지면 그 일대의 차량들은 모두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도로 양쪽의 자동차들 모두 비상등을 켜고 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 멈춰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승하차가 모두 끝나고 스탑 표지판이 접혀진 뒤 스쿨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제야 다른 차량들도 다시 운행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만약 스쿨버스에 대한 정차 위반을 할 경우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벌금 티켓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교문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연 5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고학년 어린이가 저학년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도록 교내 횡단 순찰대를 결성해 교통안전교육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등하굣길의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안전한 통학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도보나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제시하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취약 지점은 개선하고 이벤트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통학로 인식 개선과 학교 주변의 안전성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프랑스로 가볼까요? 프랑스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인데요. 미취학 아동이 부모님과 함께 충분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 뒤에 시험을 거쳐 교통안전 교육 인증서를 받습니다. 이 인증서는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제출하고 중학교 1, 2학년은 자전거와 이륜차 교육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보다 심화된 교육을 받고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 표지판과 자동차 보험, 알코올이 미치는 영향, 교통사고 현장 보존 등의 깊이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에도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차의 정지 거리를 계산해 과속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교통사고를 목격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교육을 수업에 적용시켜 위험성과 예방법을 꾸준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노르웨이로 출발합니다. 어린이 교통 사상자 수 세계 최저의 수치를 보여주는 노르웨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의 교통교육은 1956년에 설립된 노르웨이의 최대 교통안전기구인 트리그 트라피크, 즉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어린이 교통클럽에서 담당합니다. 누구든지 무료로 가입 가능한 클럽의 회원은 재밌게 실용적인 교육을 배우게 되는데요. 계절당 6개 테마로 구성된 총 24개의 교육 자료를 받고 아이들은 과제를 수행합니다. 1966년부터 3세부터 7살이 되어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교육 우편물을 받고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가정 안전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노르웨이 어린이들의 90% 이상이 유치원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회원으로 등록된 유치원에 교육을 제공하고 유치원이 학부모와 함께 협력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교통안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노르웨이의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교육을 몸에 익혀 자신을 지키는 능력을 배우는데요. 특히 혼자서도 자유롭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기술과 교통안전 기술을 습득합니다. 철저한 교육으로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일찍 자리 잡게 한 부모님 덕분일까요? 2019년 노르웨이 전역에서 자전거를 타는 15세 이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청소년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통안전지대로 손꼽히는 네덜란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보넬프 구역입니다. 보넬프의 첫 시작은 우리의 민식이법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차량 통행이 늘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1972년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아동 살해를 중단하라라는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강력한 요구로 1976년에 보넬프 법안이 도입되는데요. 보넬프를 우리말로 바꾸면 생활의 터전 또는 생활의 정원 정도가 되는데요. 사람과 차량의 공존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생활도로 개선 사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행자 중심의 도로입니다. 차를 타고 달리다가도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춥니다. 보행자들은 단순히 보행뿐만이 아니라 도로의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도로의 주인은 보행자인 셈인 거죠. 보행자 이동 경로는 차 때문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둘째, 시속 15km 제한.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속도는 시속 15km로 제한되는데요. 처음엔 도보 수준으로 정의했지만 2013년 대법원 판단에 의해서 15km로 정확하게 명시화된 것입니다. 또한 어딜 가나 속도 제한 조치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도로의 폭을 좁히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차량의 속도를 억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신에 보행자들은 넓은 인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천천히 거리를 둘러볼 수도 자전거를 타며 여유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는 도로 위에서 뛰어노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처럼 보행자들은 편안하게, 운전자들은 항상 긴장해야 하는 보넬프. 또한 운전자들에게 속도 제한 시설이란 귀찮은 구조물이 아니라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는 시설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는 정해진 곳이 아니면 할 수 없으며 불법 주차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보넬프가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자 다른 국가들도 보행 친화적 도로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1명인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인 5.1명에 비해서 약 1.6배 많은 수치를 나타냈고 특히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4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보행 친화적 도로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들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스쿨존뿐만 아니라 보행자 교통사고가 과제인 우리에게도 보넬프가 벤치마킹 사례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보넬프에 관해 좀 더 알아봤습니다. Can you tell us what is the Wonerf system? Sounds funny in English because we say woonerf. It's two words, woon, to live, and it's a kind of space. And space is closed in, so you can enter that space, but you have to leave the space through the same road. So it's closed. It's a dead-end street. The Woonerf, you can only drive 15 miles an hour and 15 kilometers an hour. Sorry, not faster.
early. It's better to drive slow there because there are people on bikes and there are people on mopeds.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here are children playing out in the streets because the children are allowed to play there, and they learn, of course, that they have to interact also with the cars and the bikers. But mainly it's for the people who live there. That's the woonerf. 그렇다면 네덜란드 어린이의 학교 가는 길은 어떨까요? 비가 많이 내린 아침, 암스테르담 근교 하우젠. Nou, mijn fijne dag. Dankjewel. Centen. Doei doei. 초등학생인 쌍둥이 자매 비얼러와 로테는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엄마는 아이들의 등굣길이 불안하진 않을까요? How safe do you feel when you send the two children to school, or when you wait for them coming from school? The children are both 10 years old, and they're all on their bike when they were 8 years old, and it's very safe for us and for them to go on the bike here in the Netherlands because of the paths that we have, and all the cars we're just like one, you know, they're all counting each other and knowing what their roles are. Then do the cars? I mean, how do the cars react to to the children? Do they give way, or what do they do? They always give way. Yeah, the children are always first. When you're on a bike, it doesn't matter if you're old or young. You have permission to go first. So the cars are always have to wait. 도로에서 아이들은 언제나 우선입니다. 횡단보도가 가까워 오면 차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아이들은 손짓만 하면 언제든 건널 수 있으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을 없앤 보차 혼용 도로인 보넬프 구역에서 역시 아이들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자동차는 서행하며 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 모든 통행은 느리게 움직이며 차도 사람도 안전한 이곳에서 속도 제한이란 그 속도까지 달릴 수 있다의 의미가 아니라 보행자보다 느리게 다녀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매의 학교를 가는 길은 거침이 없습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는 스쿨존이 아닌 홈존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이들의 활동구역 전체가 보호받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Then because there are a lot of accidents in Korea, especially around the schools, still roads are still considered dangerous in Korea, especially for children. How safe it is for a kid living in the Netherlands to go to school and go back home? In general, it's safe, and that's because of the schools are situated. The distance from a house to school is average 600 meters. So everybody is able to walk or to bike to school, but that's an average. So you've always people that live a little bit further away, and they probably bring their kids by car, otherwise it's too far for them. But most of the people live close to where the schools are. And that should make it safer because people can bike and walk their children to school, accompany their children. So the children learn how to participate in traffic. They learn it from their parents. 엄마의 마음처럼 이웃과 사회가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지키는 네덜란드. 때문에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입니다. 드디어 하교 시간. 쌍둥이 자매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됐지만 자매는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얼러에게 학교 가는 길이란 어떤 것일까요? Can you tell us how safe do you feel? Ik was 4 jaar toen ik ging fietsen en ik voel me heel veilig. Omdat hier in Nederland houden ze heel erg rekening
eigenlijk voor de fietsers. En het is hier dus veilig. En daardoor had ik een veilig gevoel dat ik hier veilig kon fietsen.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 역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떠한 제약도 없었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세계에서 자전거를 제일 많이 타는 나라지만 자전거 사망률은 제일 낮다는 점입니다. Hey meiden. Hi. Hoe was het? Leuk? Ja? Ja. Goed zo.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 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쿨존엔 다양한 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최상의 조건이 갖춰진 곳입니다. 이곳에선 어떻게 교통안전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기존에 혹시나 다른 학교 옐로 카펫을 보시게 되면 테이프 재질이나 그다음에 뭐 액체나 이런 걸로 해서 강제로 입혔는데 이 블럭 자체가 아예 노란색 블럭으로 사전에 제작을 할 때 노란색 블럭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훼손이라든지 그런 염려는 없이 저희가 이 옐로 카펫을 좀 보수 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돕는 똑똑한 횡단보도, 스마트 횡단보도가 있었는데요. 횡단보도에 더해진 스마트한 기능,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교를 하는 아이들 속에 달리는 차들을 신경 쓰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어린이. 그러자 신속히 안전한 인도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이처럼 경고 음성으로 보행자에게 주의를 주고 또한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전광판에 위반 차량의 번호를 표시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줍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밤엔 어떨까요? 와, 횡단보도를 환하게 비치고 있네요. 밤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으로 만들어진 스마트 횡단보도는 과연 어린이의 안전에 효과가 있을까요? 2019년 10월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기능 중에 정지선 위반 차량을 검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저희가 통계를 수집한 결과 당초 설치 전보다 약 한 80% 정도 정지선 위반 차량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설물이 설치된 이후로 시설물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자주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안전하게 좀 건널 수 있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민 만족도 90%에 가깝다는 스마트 횡단보도. 사고 위험이 많았던 스쿨존의 경우도 이 횡단보도를 도입하면서 안전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전국에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를 진행을 하면서 크게는 어린이 통학로 주변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가 2021년 내년까지 해서 총 성동구 내 62개소를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여도 기존보다는 정말 좋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고 감소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횡단보도가 없는 통학로 구간으로 와봤습니다. 이곳엔 좀 더 특별한 장치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 속도를 측정하는 카메라로 달려오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했을 때 제한 속도 30km를 초과하게 되면 위반 차량의 사진과 번호를 전광판에 보여줍니다. 이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보행자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도로 위에 또 어떤 똑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차량과 그다음에 보행자들이 공존하는
그런 보차 혼용도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입장이고요. 또 그게 이제 그런 보차 혼용이 되면 그 차량이 통행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행자,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량들이 속도를 낮출 수 있게 되고, 사실 차량의 속도가 20km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정말 쌀쌀하게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뭐 사망에 이른다든지 또는 이제 뭐 불구가 된다든지 이런 아주 끔찍한 상황은 우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뭐 무릎이 스크래치 당했다, 이거는 뭐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런 민식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그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데는 차라리 그 보차 혼용을 만들자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 이번엔 많은 국민들이 직접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의 121개 팀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접 낸 건데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본선에 오른 팀들을 직접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교통안전 아이디어 대결 현장. 과연 아이들이 생각한 안전 해결책은 어떤 것일까요? 임시로 구불구불하게 꽃을 심을 수도 있고, 아이들의 생명은 법이 아닌 럭키 디자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직접 지키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와 그 이유, 그리고 더 안전하게 만들 아이디어까지 발표했는데요. 스마트 블록 거울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노출되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녹색 LED가 켜져 있고 사람을 감지하면 적색 LED가 전멸하여 운전자에게 신호를 주어 사고를 예방 및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더 나아가 스쿨존 야간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백색 LED와 조도 센서를 활용했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참가자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번 공모전의 취지는 저희는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아동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에 대해서 직접 고민해보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안전위원회는 소수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취지대로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자녀와 함께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그것만으로 공모전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결과만이 남았습니다. 치열했던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공모전 대상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팀은 로고스 축하드립니다. 로고스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작은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실현되고 정책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광의 얼굴을 함께 만나볼까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제 제작하게 된 바탕에는 제가 어머니 대신에 녹색 어머니 활동을 하다가 실제로 학교 앞에서 등하교하면서 차로 통학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이런 사실을 좀 깨닫고, 실제로 사각지대의 문제가 심할 텐데 저걸 지금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지에 대한 그 관심을 처음에 갖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동생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사각지대 친구들이 통학도 많이 하고 노상 주차장도 있고 이래서 위험하다, 이런 사실 바탕으로 그럼 어떻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빛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기발한 스쿨존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는 그런 늘 있는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미룰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 때 반드시 아동의 특성과 관점을 반영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의 특성과 관점을 반영할 때만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아동의 키가 작다는 점 혹은 직진 본능이 있다는 점, 그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행정에서도 그런 아동의 특성과 관점을 반영하는 노력,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마음가짐 가지고서 어린 보호구역에서 좀 안전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굣길이 좀 안전한 게 꿈꾸는 등굣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적, 제도적 노력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안전의식만큼은 제자리 걸음 수준인데요. 우리들의 안전의식도 성숙해져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